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건 뭘까요? 군대, 돈, 정치 권력?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전혀 다른 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통신이에요. 농담 아닙니다. 진짜로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기억나시죠? 러시아가 미사일을 쏴서 우크라이나 통신망을 박살냈어요. 인터넷 끊기고 전화 안 되고 군 통신도 마비됐습니다. 전쟁 끝난 거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며칠 만에 통신이 살아났어요. 누가 살렸냐고요? 미국 정부? UN?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예요. 민간인이요. 기업가가 트럭에 안테나 실어서 우크라이나로 보냈어요. 스타링크라는 위성 인터넷 장비를요. 그랬더니 우크라이나군이 다시 드론을 날리기 시작했어요. 작전 지시가 가능해졌고 SNS로 전 세계에 상황을 알렸습니다. 전쟁의 흐름이 바뀌었어요. 한 기업가의 결정으로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기업이 국가보다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무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스타링크가 단순한 인터넷 서비스가 아닌 이유,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낱낱이 파헤쳐 볼게요. 먼저 규모 얘기부터 해볼게요. 엔비디아라는 회사 아시죠? AI 반도체 만드는 곳이요. 이 회사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국 GDP의 2배예요. 한국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의 2배를 한 회사가 주식시장에서 평가받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엔비디아가 하나의 나라라면요. 세계 GDP 순위 6위권이에요. 프랑스, 영국이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회사 하나가요. 이게 지금 세상이에요. 기업이 국가 규모를 넘어선 시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다 비슷해요. 웬만한 나라보다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거대 기업들이 아무리 커도요, 실제로 전쟁에 개입한 적은 없었어요. 돈은 많지만 군사력을 행사하진 않았거든요. 그게 국가와 기업의 경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를 넘어선 회사가 딱 하나 있어요. 스타링크예요. 일론 머스크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이 회사는 실제 전쟁에서 한쪽 편을 들었어요. 통신을 제공해서 전쟁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기업이 군사작전에 영향을 미친 최초의 사례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로 돌아가 볼게요. 러시아가 침공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면요. 통신 인프라 파괴였어요. 기지국 폭격하고 해저 케이블 끊고 위성 통신도 해킹했습니다. 현대전에서 통신은 눈이자 귀예요. 이게 끊기면 지휘 체계가 무너져요. 명령이 전달이 안 되니까요. 드론도 못 날리고 미사일 유도도 안 되고 부대 간 연락도 불가능해지죠. 우크라이나가 바로 그 상황이었어요. 며칠 만에 군 통신망이 마비됐습니다. 그때 일론 머스크가 움직였어요. 스타링크 단말기 수천 대를 우크라이나로 보냈습니다. 트럭에 실어서요. 이 작은 접시 모양 안테나가 하늘에 떠 있는 위성이랑 연결돼요. 지상 기지국이 없어도 인터넷이 되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우크라이나군이 부활했어요. 드론으로 러시아 전차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해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SNS로 전 세계의 상황을 알렸고요. 국제 여론이 우크라이나 편으로 돌아섰어요. 군사 전문가들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스타링크가 없었다면 전쟁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건 우크라이나 얘기잖아. 우리나라랑 무슨 상관이야? 맞아요. 한국은 상황이 다르죠. 우리나라 통신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5G 보급률도 높고 인터넷 속도도 빨라요. 산골짜기 가도 LTE 터지잖아요. 그런데 스타링크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왜요?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요. 한국 통신 시장 구조부터 볼게요. SKT, KT, LG U+, 이 세 회사가 시장을 나눠 가지고 있어요. 사실상 과정 구조예요. 제4 이동통신사 얘기 나온 적 있잖아요. 결국 실패했죠.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서요. 기지국을 전국에 깔려면 수조 원이 들어요. 기존 3사가 이미 깔아놓은 인프라랑 경쟁하려면 출혈이 불가피하고요. 그런데 스타링크는 기지국이 필요 없어요. 하늘에 위성이 떠 있으니까요. 게임의 규칙 자체가 다른 거예요. 기존 통신사들이랑 똑같이 경쟁하는 게 아니라 아예 판을 새로 짜는 겁니다. 이게 진짜 위협인 이유예요. 스타링크가 뭐가 다른지 기술적으로 살펴볼게요. 먼저 스타링크는 스페이스X의 자회사예요. 스페이스X가 뭐 하는 회사냐면 로켓 만들어서 쏘는 회사예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보통 위성 통신하려면요, 위성 만드는 회사 따로, 로켓 발사하는 회사 따로, 통신 서비스 운영하는 회사 따로예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요. 그런데 스타링크는요, 위성 설계부터 제작, 로켓 발사, 서비스 운영까지 전부 자기네가 해요. 수직 통합이에요. 중간 마진이 없어요. 그래서 비용이 확 낮아지는 거예요. 위성 통신 아이디어 자체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1945년에 아서 클라크라는 SF 작가가 이미 제안했어요. 지구 위 특정 높이의 위성을 띄우면 지구 전체의 통신이 가능하다고요. 정지글도 위성 개념이에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했어요. 그런데 왜 못했냐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로켓 발사 비용이 천문학적이었거든요. 머스크가 이걸 바꿨습니다. 재사용 로켓으로 발사 비용을 10분의 1로 줄였어요. 위성 통신에도 종류가 있어요. 높이에 따라 나뉘거든요. 정지궤도 위성은 지구에서 36,000km 위에 떠 있어요. 엄청 높죠. 장점이 뭐냐면 위성 하나로 지구의 3분의 1을 커버할 수 있어요. 단점은요, 거리가 멀어서 신호가 오래 걸려요. 메시지 하나 보내는데 0.5초에서 1초가 걸립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화상 통화해 보세요. 말이 계속 겹쳐요. 실시간 게임은 불가능하고요. 군사작전에서는 치명적이에요. 0.5초면 미사일이 수백 미터를 날아가거든요. 적에도 위성은 달라요. 지구에서 500km 정도에 떠 있어요. 가까우니까 신호가 빨라요. 지연 시간이 0.02초밖에 안 돼요. 광 케이블이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가까우니까 커버리지가 좁아요. 위성 하나로 커버할 수 있는 면적이 작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위성을 엄청나게 많이 쏘는 거예요. 머스크의 해법은 단순했어요. 그럼 위성을 무식하게 많이 띄우자. 이게 가능했던 이유요? 발사 비용을 낮췄으니까요. 지금 스타랭크 위성이 몇 개나 떠 있는지 아세요? 8,000기가 넘어요. 8,000개예요. 인류 역사상 지구 궤도에 올라간 위성 총합보다 스타링크 위성이 더 많아요. 혼자서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최종 목표가 42,000기예요. 지구 전체를 빈틈없이 덮겠다는 거죠. 사막 한가운데서도, 태평양 한복판에서도, 북극에서도 인터넷이 돼요. 기존 통신망이랑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지금까지 인터넷은 어떻게 연결됐냐면요, 해저 케이블이 기본이었어요. 대륙과 대륙 사이에 광 케이블을 깔았거든요. 그리고 각 나라 안에서는 기지국을 세워서 연결했고요. 이 구조는 물리적으로 깔아야 해요. 케이블도 깔고 기지국도 세우고 땅이 필요하고 허가가 필요해요. 국가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스타링크는 다릅니다. 하늘에 떠 있어요. 국경이 없어요. 어떤 나라 정부가 막으려고 해도 위성은 그 나라 영공 위를 지나가요. 물리적으로 통제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단일 기업이 국가를 초월하는 통신망을 가지게 된 거거든요. 스타링크의 진짜 타깃이 어디인지 알려드릴게요. 한국 같은 나라가 아니에요. 국제전기통신연합 통계를 보면요, 전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이 아직 인터넷을 못 써요. 26억 명이에요. 왜 못 쓰냐고요? 인프라가 없어서요. 광 케이블 깔려면 돈이 엄청 들어요.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투자 대비 수익이 안 나와요. 아프리카 사막, 남미 정글, 중앙아시아 초원. 이런 데는 기지국을 세워봤자 쓸 사람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안 맞는 거죠. 그래서 통신사들이 안 들어가요. 스타링크는 이 시장을 노리는 거예요. 위성이니까 기지국이 필요 없잖아요. 안테나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든 인터넷이 돼요. 오지에 사는 사람도, 배 타고 바다 위에 있는 사람도, 비행기 안에서도 인터넷을 쓸 수 있어요. 이게 26억 명 시장이에요. 기존 통신사들이 절대 못 들어가는 곳을 스타링크가 독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 시장은 사실 부차적이에요. 진짜 돈은 저쪽에서 벌겠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왜 이렇게 스타링크에 집착하는지 이해하려면요, 그의 궁극적인 목표를 알아야 해요. 화성이에요. 머스크는 인류가 화성에 식민지를 세워야 한다고 믿어요. 지구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인류가 멸종할 수 있으니까 백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미친 소리 같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진심이에요. 스페이스X를 세운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화성에 가려면 돈이 엄청나게 필요해요. 로켓 개발비, 우주선 제작비, 화성 기지 건설비, 수백조 원이 들어요. 스페이스X가 지금 하는 일은 정부 위성 발사 대행이에요.
NASA나 국방부 위성 쏘아주고 돈 받는 거죠. 수익성은 괜찮은데 안정적이진 않아요. 정부 예산에 따라 물량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스타링크는 달라요. 구독 서비스예요. 매달 돈이 들어와요. 지금 가입자가 수백만 명이에요. 이 돈이 스페이스X의 현금 흐름을 안정시켜 줍니다. 스타링크가 없었으면 스페이스X는 흑자 전환이 어려웠을 거예요. 화성 가려면 스타링크로 돈을 벌어야 해요. 여기서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해볼게요. 스타실드라는 게 있어요. 스타링크의 군사용 버전이에요. 뭐가 다르냐면요. 보안이 강화됐어요. 암호화 수준이 높고 해킹에 더 강합니다. 재밍, 그러니까 전파 방해에도 잘 버텨요. 이미 미국 우주군이 계약을 맺었어요. 미군이 스타실드를 쓰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민간 기업의 위성이 미국 국방 인프라의 일부가 된 거예요. 전쟁 나면 스타실드로 군 통신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만약 머스크가 마음을 바꾸면요. 우크라이나 때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지원해 주다가 나중에 특정 지역에서 서비스를 끊었어요. 우크라이나군이 크림반도 공격하려고 했는데 스타링크가 거기서 안 됐던 거예요. 머스크 개인의 판단이었어요. 민간인이 전쟁의 향방을 좌우한 거예요.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에요. 주권의 문제예요. 통신망이 영토의 개념을 우주로 확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5G 얘기 좀 해볼게요. 5G가 성공했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실패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킬러 콘텐츠가 없거든요. 4G LTE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요. 유튜브예요. 영상 스트리밍이라는 명확한 활용처가 있었어요. 3G로는 영상이 버벅거렸는데 LTE로 바꾸니까 끊김없이 볼 수 있었거든요.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차이가 컸어요. 5G는요? 뭐가 달라졌어요? 속도가 빨라졌다는데 유튜브 보는 데는 4G로도 충분해요. VR이나 AR이 킬러 콘텐츠가 될 거라고 했는데 아직 대중화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세미지는 소비자한테 어필이 안 된 거예요. 6G는 방향이 다를 거예요. 소비자용이 아니라 산업용이에요. AI, 자율주행, 드론, 도심 항공 모빌리티, 선박 통신, 이런 게 앵섬지의 핵심 시장이에요. 문제는요, 이것들이 지상 기지국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율주행차가 사막을 달릴 때, 드론이 바다 위를 날 때, 선박이 태평양 한가운데 있을 때 기지국이 없잖아요. 위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CG는 처음부터 위성통신과 결합될 수밖에 없어요. 정리해 볼게요. 과거에는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했어요. 대영 제국이 그랬죠? 해군력으로 전 세계를 식민지로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은 하늘이었어요. 제공권을 장악하는 쪽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제 다음 무대는 우주예요. 정확히 말하면 우주 궤도, 거기에 떠 있는 위성이에요. 스타링크는 그 첫 신호탄이에요. 민간 기업이 국가를 넘어서는 통신 인프라를 갖게 된 최초의 사례죠. 이건 더 이상 기술 문제가 아니에요. 주권의 문제예요. 한국도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6G 시대를 대비해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위성통신 역량을 키워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통신 주권을 외국 기업에 넘기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머스크가 이런 말을 한 적 있어요. 인류의 의식을 확장하는 것이 목표다. 멋있는 말처럼 들리죠? 그런데 그 의식 확장장의 도구가 자기 손에 있어요. 권력 구조의 재편이 시작된 거예요. 그 중심에 통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